형쌤입니다. 확률과 통계,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집단과 표본을 생각해 보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말부터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수 및 표본 조사가 있는데요. 조사 대상의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전수조사가 몇십만 마 이렇게 많으면 다 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의 일부를 조사하는, 일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로서 추측하는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설문지나 뭐 이런 걸 조사할 때 표본조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라는 얘기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표본조사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숫자가 적을 때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되게 좋겠죠. 정확성을 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단과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료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 용어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에서 선택한 자료의 부분집합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다 얘기죠. 여기 이렇게 모집단이 있으면 이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씩 표본을 뽑는 겁니다. 여기 x1 두 개 뽑고 x2에서 두 개 뽑고 또 두 개 또 뽑아서 그것이 x3 이런 식으로 쭉 표본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본의 크기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x4까지 있으면 4개가 x4까지 있으면 표본의 크기가 4다 그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더 많이 뽑아야겠죠. 이게 표본의 크기입니다. 이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3개씩 뽑을 수도 있고 4개씩 뽑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집단이 2, 3별량이면 확률 분포에서 얘기했죠. 2, 3별량이면 x로 표시하고 그 x가 그 값이 이렇게 xn일 때 확률을 각각 p1부터 pn 이렇게 놨었죠. 그때 이게 복습하는 겁니다. 확률 분포에서 모평균 전체 집단은 앞에서 배운 확률 평균과 똑같아요. 요 EX는 알결부터 요 별량하고 확률하고 곱한 거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대값이라고 그랬죠. 기대값. 모 표준 편차.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분산의 양의 제곱근 똑같습니다. 보통 앞에서 말하는 확률 평균의 평균 표준 편차가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모 평균, 모 표준 편차라고 표본하고 구분해서 지금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 모집단과 표본 사이의 관계를 보면 모집단의 크기는 보통 라지 n이라고 썼죠. 표본의 크기는 스몰 n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모평균을 m이라고 그러면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쓰고요.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이게 로마 문자 필기체로 썼는데 소문자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에도 표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이 이건 이렇게 S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반은 표본의 수 n에 따라 변하고 n을 일정하게 하여도 또 하나 표본이 또 추출되면 추출이란 말이죠. 또 표본을 만들면 변하게 돼 있죠. 그죠? n수가 바뀌니까. 그죠? n에 따라 변하고 n을 일정하게 하여도 다른 표본 n이 일정해 10개를 뽑아도 이 x1, x2부터 쭉 xc까지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x1, x2 가고 x9 가고 x10 대신에 다른 표본 x11을 뽑으면 이게 똑같이 10개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평균을 내보면 표본 평균이 달라지겠죠? 두 개의 평균은 서로 달라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하고 거의 같다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모평균이 m이거든요. 이거하고 같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는 US가 표본의 표준 편차죠. 이건 좀 바뀌더라 이거죠. 바뀌는데 이거는 이렇게 복잡한 식의 관계가 나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루트 라지 n, 모집단의 크기, 라지 n-1분의 라지 n-n. 이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요. 이걸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라지 n이 클 때는 이 극한값, 라지 n이 무한대로 할 때는 이 극한값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암기해야겠죠, 그죠? 이걸 문제 풀 때마다 의미를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때 이 n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다. 요 앞에서 말했던 요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 외워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알아야 할 사항은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면 이렇게 쓰죠. n의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요 표본의 크기죠. 표본 크기, 스몰 n, 표본 크기 관계없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m, n분의 시그마, 이게 분산이죠. 표본의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암기하겠습니다. n분의 표본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분산은 제곱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네 번째 4번 동그라미네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아주 크면, 표본의 크기가 아주 크면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중심 극한의 정의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것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정규 분포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규 분포로 간다. 표본일 때요. 다음 추정하는 거하고 이제 검정 말 그대로 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모평균은 추정 너무 n이 크다 보니까 표본을 갖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이거를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추정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모평균 m은 지금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을 때 n은 표본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모 표준 편차면 표본 가지고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집단의 평균 스몰 m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모 표본 표준 편차죠. 앞에 1.96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 들어가면 이 평균에서 좌우 이 안에 95%가 모집단의 95%가 거의 들어간다고 봐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얘가 평균 m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모 표본 평균 x바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고 여기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이 안에 약 95%의 정도가 모집단의 95% 정도가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99%의 신뢰도로 보면 1.96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2.58 이렇게 범위가 잡히면 이 안에 99%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하니까요. 너무 커서 표본의 크기 n이 크면 여러 개 뽑아야겠죠. 표본의 크기 n이 크면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쓴다 이거죠. 표본 표준 편차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위의 관계는 모집단의 크기가 클 때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 해도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참조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 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서 요 표준 편차의 계수 1.96 또는 2.58 이걸 갖다가 신뢰 계수라고 부릅니다. 신뢰 계수. 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습니다. 요 폭을 얘기하는 거죠. 요 폭을.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좌우 대칭이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평균에서부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배 해주면 되겠죠? 2.58 99%일 때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2배 해주면 신뢰 구간의 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다. 용어 정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95%로 일정하다. 그런데 신뢰 구간이 일정하다. 신뢰 구간이 일정해. 요 길이가 일정하대요. 요 길이를 그대로 놔둔다.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n이 커지면 지금 표본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n이 커지면 요 n의 값이 커지면 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작아지죠. 이게 작아질 거 아닙니까? 전체가 요 값은 전체가 분모에 있으니까 작아지죠. 그리고 요 폭이 작아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든다. 이 식에서 확인하면 돼요. 두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이건 신뢰도가 일정하다. 우리 기억은 신뢰도가 95%가 일정하니까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실내 구간이 여기에 고정돼 있으면 n이 커져요. n이 커지면 여기 폭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 폭이 작아지지는 않고 이거 고정했다 그랬으니까 이 폭을 고정되어 있는 데서 이게 작아지면은 이게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운데를 많이 몰린다 그 얘기죠. 가운데로 여기가 많이 몰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이 안에 95%가 아니라 95%에서 99%로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폭은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여기가 작아지면 그만큼 요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 뜻이거든요. 포함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는 커진다. 요거 의미를 요 두 가지 의미의 요 차이를 갖다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이게 뭐가 변화가 되는지 이게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모 비율이 나오는데 비율. 이건 비율에 관합니다. 확률이 아니고 모 비율은 모 집단에서 한 사건에 대한 수치적 비율이라고 합니다. 수치적 비율. 보통 P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표본 비율, 모 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 한 사건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한 사건에 대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비율. 그래서 이 비율은 P반은 표본이니까 n분의 x입니다. n분의 x. 이 x는 지금 0부터 1회, 2회, 표본의 그 n회까지 나올 수 있겠죠? 요거 n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 그래서 확률 변수 이 x는 확률 변수 요 x는 보통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모든 2개씩 뽑던 3개씩 뽑던 하나씩 뽑던 다 일정한 비율로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뭐였어요? 공식이 NP였죠. 그 다음에 분산은 뭐였습니까? 분산은 NPQ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표본의 평균 EX바 EP 해시라고 부릅니다. 이걸 구하려면 이거는 지금 비율이 n분의 x니까 요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n분의 1을 앞으로 뺄 수 있죠? n분의 2 x가 되죠.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np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p가 됩니다. 요 평균 p가 확률 분포에서 이항분포에서 확률이 p가 이게 이 평균의 p바하고 똑같습니다. 요 비율이 확률이 이건 비율이니까요. 확률하고 p하고 확률 분포의 이항분포의 p하고 요 표본 비율하고 평균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분산은요. p 햇의 분산은 p 햇이 n분의 x니까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이 n분의 1은 앞으로 빼서 제곱이 되죠. 이게 제곱이 됐었죠. 이것에 vx가 되고 이항분포에서 그럼 n제곱분의 이항분포에서 분산은 공식이 npq였죠. 그런 n이 약분돼 가지고 n분의 pq가 되죠. 그래서 이 표본 비율의 분산, 표본 분산이죠. 표본 분산은 n분의 pq가 됩니다. 공식이고 유효하겠습니다. n분의 pq,
n분의 pq입니다. q는 1-p예요. 여사건 확률. 그래서 요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p 해시인데 여기다가 양의 조건 하니까 루트 n분의 pq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 때마다 의미를 다 찾아 나갈 수는 없고요. 그냥 공식을 외워셉니다. 이게 일반 이산확률하고 이항분포하고 공식이 다르죠? 이 n분의가 들어간 거죠? n분의 분산의 n분의. 이 n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표본의 크기다. 그래서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를 보면 모비율이 p고 표본이 모비율이 p라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다 그 얘기죠.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클 때 표본면 p 햇의 분포는 정규 분포 이게 분산이었죠? 표본 비율의 분산 p, n분의 pq에 가까워지고 확률 변수 이 z는 표준 축도죠. 요 표본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pq분의 p 햇 마이너스 p 이거는 표본 비율을 갖다가 여기서 여기에 모집단의 비율을 뺀 거죠. 모집단의 비율을 빼면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것도 연속 확률 표본 정규 분포처럼 비율도 똑같이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 z를 갖다가 확률 변수 표준 칙도라고 불렀죠? 표준 칙도. 표본 비율도 똑같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화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비율의 추정, 요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이게 95% 신뢰 구간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본 표준 편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2.58을 곱해서 요 형태는 똑같고요. 요게 p 햇, q 햇 이런 식으로 표본 비율, 표본 나머지 1-p 비율 요걸 곱해서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q 햇은 이거 햇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q 햇은 1-p 햇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을 암기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표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본 비율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공식은 이 이산확률에서 정규 분포하고는 공식이 조금 다르다. 뭐가 달라요? 루트 n분의 분자가 비율이 들어간다는 거. p햇이요. 그 다음에 q햇은 1-p 햇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될 때까지 잘 많이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